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에셀스틴 의사께서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통념은 진실일까? 5장. 오래전 일이다. 내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던 초기였을 것이다. 내 의견에 반대하던 아주 유능한 의사 한 분이 음식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고기든 생선이든 이것저것 골고루 드세요. 아마 지금 내 주위의 의사들은 질문하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들을 것이다. 과연 진실일까? 메타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개별의 연구들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분석이 1988년 관상동맥 질환을 대상으로 행해진 적이 있다. 위스콘신주에서 행해진 이 연구에서 무려 4,437명의 환자가 참여했던 10가지 실험을 분석해 보았다. 환자들의 절반 정도가 심장 재활 훈련,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데 체중 감량과 혈압 조절, 당뇨 조절, 금연, 저지방식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교육을 받았다. 나머지 절반은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훈련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장마비 발병률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두 그룹 사이에서 가벼운 심장병의 발병률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심장 재활 훈련을 받은 그룹이 가벼운 심장병 발병률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생활을 조금 바꾼 환자들과 생활 습관을 거의 바꾸지 않은 환자들의 심장병 발병률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 발표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지방 섭취를 조금 절제해서 줄인 사람들의 경우 단지 병의 증가 속도를 조금 낮췄을 뿐이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운 사람이나 1갑을 피운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완전히 치료하거나 박멸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방법이 오히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병을 키우면서 치료를 계속 방해했다는 말과 같다. 2006년 초에 미 의학협회 저널에서 출간된 리포트에서는 저지방식이 건강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국립보건원의 여성건강부에서 발간된 자료에 근거해서 시행된 연구 결과였는데 무려 8년 동안에 4만 9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허무하게도 저지방식을 했던 사람들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심장마비나 중풍,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여된 대규모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핵심 사항이 빠져 있다. 저지방식을 했던 여성들이 섭취한 하루 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9%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양의 고지방이다. 이것은 나와 같은 연구자들의 채식 중심의 식사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에 비하면 무려 3배나 해당한다. 여성건강부의 연구와 결론은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연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를 조금 줄이면 죽을 운명이 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시속 150km로 운전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운전자가 거의 사망한다고 할 경우에 만약 속도를 120km로 줄이면 이 운전은 안전할까요? 그들은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15km로 운전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운전자도 다투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 미국 국립보건원 여성건강부의 발표는 결국 의문부호로 남기고 사라졌다. 심장병이나 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저지방식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다. 최근 미국인을 위한 식단 가이드라인의 공유를 받은 29% 지방식을 절대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야를 일찌감치 연구해보고 있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여성건강부의 연구는 그들의 가이드라인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우리는 그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적은 저지방 가이드라인을 추천했다. 시속 150km로 달리다 벽에 부딪히고
120km 달려도 죽으니 12km 이하로 달리면 절대 죽을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메타 분석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들은 결국 지방 섭취를 대표적으로 줄인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가 있다는 보고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결과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전이하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에게서 다시 그 질환이 발생되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관상동맥 질환을 모두 체포해서 완전히 박멸하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자연스럽게 함유되어 있는 지방 만화의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방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핵심은 채식이다. 채식을 통해서 에세르스틴에 그렇다면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보자. 나는 이 병 때문에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찍 떠나버렸다. 나는 그런 의사의 자격으로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mg 이하인 사람에게 심장질환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그 반대도 역시 성립한다. 당신이 만약에 평생 동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mg 이하로 조절한다면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거나 가족 중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뚱뚱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시중의 의학 상식과 다르지 않은가? 당신은 너무 놀라서 믿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적절한 예를 들어보려 한다. 뉴기니 섬에 사는 파푸아 고산족의 이야기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담배를 즐겨 피웠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도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된다. 그들은 흡연 때문에 폐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파푸아 고산족들에게 동맥경화 질환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심장병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먹는 음식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19가지 달하는 고구마를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식은 심혈관 질환에 여러 면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 속의 지질 농도를 상승시킨다. 바로 그렇게 혈관 내에 플라크를 만드는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골고루 먹으면서 절제하는 습관은 병으로부터 안전할까? 당신이 만일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적당히 줄이는 것이 과연 시중의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답일까?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당신은 퇴근할 때마다 동네 피자 가게의 냄새를 맡을 것이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 TV의 햄버거 광고를 보고 갑자기 식욕이 생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나게 자극적인 상업주의의 지뢰밭을 피해가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골고루 먹으면서 절제하는 습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 및 생리학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라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 시체의 각 기관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포들은 바깥쪽에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다. 이 세포막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데 두께가 10만 분의 1mm에 불과하다. 이 세포막은 세포가 건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약간의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유를 포함한 각종 동물성 식품과 모든 기름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세포막에 공격을 가한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 무척 해로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이 활성산소는 순환대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화학물질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쌓이면서 축적된다. 결국 누적된 세포의 상처가 충분히 커지면 당신의 의사가 결론을 내리는 바는 그 질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다. 야채와 과일과 각종 통곡물은
그 위험한 활성산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도 있다. 야채와 과일의 통곡물은 해독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진짜로 더 좋은 소식도 말해볼까? 야채와 통곡물은 동물성 식품이나 기름과 달리 활성소의 생성을 막아내는 산화 방지제의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활성산소를 증화시키는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암 발생을 눈에 보일 정도로 현격하게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전형적인 소고식 식생활을 계속할 때 가장 상처받는 것은 어딜까? 바로 혈관 내피, 둥그런 혈관 쪽, 혈관 내피. 이 혈관 내피는 건강한 피가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흐르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혈관 내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탄력 있는 혈관을 유지시키는 역할이 주된 임무다. 혈관 내부에 남겨진 산화질소는 프라이팬의 테플론 성분이 음식을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처럼 혈관 내부에 코팅을 만들어서 피의 흐름을 매끈하게 한다. 또한 산화질소는 혈압이 높아질 때 생기는 혈구와 잔여물 등을 제거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플라그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관 내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최근 독일에서 관성동맥질환으로 판명을 받은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그들에게 혈관을 촬영하는 혈관 조형 검사를 실시하고 혈관에서 혈액을 일정량 뽑아내서 혈관 내피 전구세포의 양을 수량화해 보았다. 12개월이 지나서 연구자들은 혈관 내피 전구세포의 숫자가 많은 환자일수록 건강 상태가 뚜렷하게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세포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의대의 로버트 보겔 박사는 놀라운 실험을 했다. 독성 있는 식사 한 끼가 혈관 내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 보겔 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상완동맥의 지름을 초음파로 측정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한쪽 어깨를 전으로 묶은 다음에 5분 동안의 피가 못 흐르게 해서 혈압을 팽창하게 했다. 5분 후에 묶은 어깨를 풀고 피가 동맥을 다시 흐르게 해서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지 초음파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A 그룹에게는 아침 식사로 패스트푸드를 제공했는데 총 900칼로리 중에서 지방이 50g이었다. B 그룹에는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아침 식사로 900칼로리를 제공했다. 식사가 끝난 다음 보겔 박사는 다시 어깨를 5분 동안 묶은 다음 결과를 지켜보았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지방이 없는 아침을 먹은 학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동맥혈관이 아침 식사 전과 다름없이 뛰었다. 그러나 지방을 섭취한 학생들은 혈관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 왜 그랬을까? 혈관 내피에 지방을 공급하면 산화질소, 혈관을 매끄럽게 하는 그 생산하는 혈관 내피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겔 박사가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지방이 든 음식을 먹은 후에 2시간 지날 때까지 혈관 내벽의 기능은 정상화되지 않으며 혈관 내벽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려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혈관의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일 3끼를 그것도 365일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독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이 정도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야 한다는 내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왜 돈 버는 수술 의사를 버리고 돈 안 되는 채식 의사로 방향을 틀었으며 음식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들고 30년 동안 거리를 떠들고 외치고 있겠는가 말이다. 최근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은 다른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사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심장 환자 4명 중에 3명 정도는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 실험은 완벽하지 못했다. 이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현격하게 감소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4명 중에서 1명꼴로 심장 혈관에 새로운 이상 전개세가 생겼으며 심지어는 이 연구 시작 2년 반 만에 사망하는 환자들도 발생했다. 나는 그들의 실험 방법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수치가 우리가 제시하는 수치 이하로 내려간 것은 물론 사실이다. 나는 그 연구의 총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빠졌다고 따졌다. 바로 영양학적인 요소가 빠져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환자들은 실험 기간 동안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는 나의 질문에 이것은 약물 실험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실험 시작 직부터 음식과 똑같이 먹었다는 말이다. 전부터 이것이 실험에 참여한 많은 환자들이 드러난 악화되고 드러난 사망한 원인이 것이다. 나는 이 책 앞부분에서 질병과 화재에 대한 비유를 했었다. 지방이 가득한 서구식 음식을 먹는 것은 불난집에 휘발유를 계속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집에 난 불을 끄면 가장 먼저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그건 나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약물을 복용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동맥혈관의 플라크가 계속 발생해서 병이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환자들이 독성이 가득한 서구식 식생활, 휘발유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환자들의 경우에 테스트 기간 중에서 계속해서 CRP, C 반응성 단백질 검사와 HSCRP 검사, 고강도 C 반응성 단백질 검사 등이 시행되었다. 이 테스트는 동맥혈관의 단백 수치를 측정하여 염증 수치를 도출해내는 방법인데 심장내과 의사들에게 이 테스트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콜레스테롤 측정법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이 실험의 환자들에게서 모두 이 검사의 수치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것이 음식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단서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음식 습관을 채식으로 바꾸는 내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한 후 3, 4주가 정도 지나면 환자들의 HSCRP 수치, 즉 혈관 내 염증 수치가 본인도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개선되었으며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되었다. 30여 년 전 내가 연구를 시작할 때 최종 목표는 혈중총 콜레스테롤을 150mg 이하로 떨어뜨리고 LDL 수치를 80 이하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채식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확신한 지금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동맥혈관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이를 통해서 현대인의 각종 혈관성 질병을 치료하고 역전시키는 가장 능력을 확인한 셈이다. 채식 중심의 식사는 혈관 내벽의 세포에 강한 영향을 미쳐서 산화질소를 생산하게 하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생리학적으로 강한 힘을 준다는 사실이다. 산화질소, NO. 이 엄청난 사실을 밝히는 미국의 과학자 3명 199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바 있다. 산화질소는 신체 모든 부분의 혈액스름을 촉진시킨다. 산화질소는 백혈구와 혈소판이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며 혈관 내 플라크가 생성되는 것을 예방한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 플라크 생성을 방지하여 관상동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산화질소는 이미 생성된 혈관 내 플라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채식 중심의 식사가 어떻게 해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생리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L-아르기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아미노산은 거의 모든 식물성 음식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특별히 뿌리식물, 콩류, 호두 등에 많다. 그리모는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 합성효소에 분해되어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바로 아르기닌과 산소에서 산화질소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산화질소는 ADMA, 비대칭성 디메틸 아르기닌,
이라는 경쟁자가 있다. ADMA는 단백질이 우리 몸을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우리 몸에 ADMA가 지나치게 많으면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차지하는 L-아르기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당연히 산화질소의 생산은 줄어든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기의 단백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 ADMA의 거대한 적수가 있으니 바로 DDAH 디메틸 아르기닌 디메틸 가스 분해라는 긴 이름의 효소인데 산화질소를 순조롭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ADMA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심혈관 질병의 위험 인자들은 높은 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높은 호모시스테인,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흡연은 ADMA를 파괴하는 효소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면 정확하다. 파괴하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적수가 이처럼 생략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 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채식을 했던 환자들이 어떻게 심장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채식 중심의 식사에서는 보는 바와 것처럼 심혈관 질환의 위험 문제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채식에 적극적일수록 질병의 위험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가장 위협적인 심장병 증상인 협심증을 사라지게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육체활동이나 감정적인 자극, 웃음이나 환희 같은 것도 산화질소를 생산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며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촉진시킨다. 동맥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 혈관 내벽의 능력이 매우 낮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동맥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혈관을 확장시키기가 매우 힘들고 그로 인해서 심장은 적절한 피의 순환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증상이 생길까? 바로 통증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통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일 수도 있다. 많은 환자들은 반분류 상태가 되어서 심한 운동이나 섹스 또는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 환자들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심장 근육에 더 많은 피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비록 일부분의 동맥혈관이 막혔다 할지라도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혈관 내벽의 능력을 회복시켜서 산화질소를 자꾸 생산하면 된다. 음식 습관을 바꾸어서 확인된 근본적인 변화는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1996년 심장 근육이 심하게 상해서 거의 괴사한 환자에게 채식을 통해서 회복시킨 경험이 있었다. 나는 이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심장의 단층 촬영을 해두었다. 채식과 함께 소량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도 복용하도록 했다. 10일이 지난 후에 결과는 놀라웠다. 이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248에서 무려 130까지 떨어졌다. 3주 후에 심장을 단층 처리해봤더니 실험 전에 괴사되었던 심장 근육 주변에 아름답게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이 도표를 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위쪽 심장을 단층 처리해 확인한 혈액순환 부족으로 막혀있는 혈관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돌고 있는 붉은 피가 돌아가는 모습이다. 나의 이러한 성공은 다른 의사들의 유사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방사선학과의 리처드 브루켄 박사와 레이고 박사 및 병리학과의 캔디스 머천트 박사가 참여했다. 이 연구 결과는 그림 7, 8, 9, 10에 나와 있다. 이 결과는 채식 중심의 식사와 콜레스테롤 감소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쓰레기로 막혀있던 강물이 힘차게 흐르듯이 거의 멈춰있던 혈관이 흘러서 심장을 힘차게 뛰게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이 채식을 해서 우연히 얻게 된 부수적인 결과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몸에 칼을 한 번도 대지 않은 자연적인 바이패스로서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더 결과가 더욱 좋아졌다. 이 환자들은 모두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부수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시간은 얼마일까?
놀라지 마시라. 불과 2-3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제시한 채식으로 음식을 바꾼 지 불과 2-3주 만에 그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한 번 시작하면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말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은 파산하고 육체는 거의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하지도 않고 말이다. 맹세컨대 우리는 그들의 몸에 전 역할을 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덤 속의 나사로처럼 부활했다.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속이 텅 빈 관의 액체 흐름에 관해서 정의한 푸아제유의 법칙을 알 것이다. 정원용 호스를 소방 호스로 이 그림을 힘들게 하는 혈액이 이렇게 대변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쭉쭉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위쪽에는 심장을 단축처로 해서 확인한 혈액순환 부족으로 심하게 막혀 있는 혈관이고, 아래쪽은 12주 동안 채식을 해서 혈관이 정상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질끈거리는 물이 나오는 불량 호스를 지름이 큰 새 호스로 바꾼 셈이다. 이처럼 혈관이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되면 혈관의 흐름은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혈관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혈관 내벽의 시스템은 무척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내 본래의 실험에 참석했던 한번 살펴보자. 나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당신을 확신시키고 싶다. 예, 수많은 사람들 놀라운 일이다.